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전국의 MB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춘모의 재테크 세테크 시간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오늘은 16강 실전 얘기 재테크와 재테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가지고 있는 목돈을 좀 굴려서 재테크 돈을 좀 불려볼까. 과거에 금리가 높았을 때는 아다시피 우리가 과거에 우리 IMF 이후에는 뭐 8%대 금리도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72 뭐 법칙 이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8% 어떤 원금이 2배가 되는 기간이 몇 년이 걸릴까? 8%짜리로 1억이 2배가 되는 데는 약 9년. 8, 9, 72, 9년. 근데 요즘은 아다시피 금리가 1.5배, 1.5% 정도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약 48년, 약 50년 걸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 재테크가 어려워졌죠. 어려워졌습니다. 은행에 가만히 돈을 넣어놓자니 내 돈만 까먹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자니 주식 투자니 또 많이들 하시고 계시는데 사실 골프하고 자식 농사만큼 내 맘대로 안 된다고 그러죠. 근데 저는 이 현장에서 부동산 업무를 30년 보면서 재테크만큼도 제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첫 번째 하두를 뭘로 하나 잡았냐면 백리도일로 잡았습니다.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어요. 백리도일. 백리도일. 100가지 중에서 100가지. 뭐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이 뭐 중국 주식이 3,000개이고 우리말은 수백 개, 수천 개 주식 중에서 뛰어난 한 가지를 골라서 우리 재테크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뛰어난 출중한 종목을 또 정말로 어떤 재건축을 하나 샀는데 세금 빼고도 굉장히 많이 남았고는 하는 그런 상품을 고르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재테크를 잘 하면은 정말 재테크인데 재테크를 해보겠다고 어설프게 잘못하면 진짜 화재가 나버려. 집에 진짜 불이 나죠. 재테크가 된다.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 잿더미로 변한다. 좀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좀 강조하냐면 제가 12강 할 때도 그랬습니다. 베이머 부모들이요. 시드머니부터 지키려고 그러지 재테크를 어설프게 공부하거나 재테크를 잘 몰라가지고는 부동산은 절대 실수란 건 없다. 실패만 존재할 뿐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그래서 16강에서는 재테크를 재테크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거에 대한 것이 좀 마음가짐부터가 좀 겸손하게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건 뭐 적정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재테크를 해야지 재테크가 안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 이것입니다. 무작정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이 돼지라는 동물은 돼지 4가지 동물 중에서 또 우리가 우리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불 시장이잖아요. 불. 그래서 황소시장. 그 다음에 증시가 내려갈 때 배의 시장, 곰. 그 다음에 양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초보자들은 이 탐욕스러워요. 와, 이건 뭘 산다면 된다더라. 이렇게 해서 좀 탐욕스러워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거 되겠지. 뭐 막연하게 이거 사놓으면은 뭐 좀 오르겠지. 이렇게 되지. 이렇게 하는 그 좀 탐욕을 가지고 주식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어떤 사업도 그럴 겁니다. 그렇게 뛰어드는 사람도 많고요. 이런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항소처럼
정말로 앞발로 팍 치고 내려서 묵묵히 무소의 뿔처럼 혼자 공부해 가면서 정말로 천천히 좀 소가 걸어가듯이 뒷걸음질도 하고 앞걸음질을 하면서 걸어가듯이 좀 천천히 뭔가를 좀 제대로 분석해 가면서 이렇게 재테크를 하신 분도 있어요. 좀 미련하잖아요. 잠만 자고 게을러요. 이론은 밝은데 발품도 안 팔고 요새 어떻게 합니까? 정보의 비대칭에서 우리가 여러 인터넷이랄지 SNS상에서 정보를 많이 홍수처럼 받을 수는 있는데 이게 이직함 이직오라 그랬어요. 더 가서 현장에 가서 녹할 쪽 부동산 사장님의 의견도 듣고 더 발품도 손품도 팔아야 되는데 게을름이다. 게을름. 그 다음에 제일 우려되는 게 이 양이에요. 양. 투자를 너무 비관적으로 보고 혼자 하기는 힘드니까 누구고 공투를 해. 양이라는 동물들이 이렇게 같이 막 모여 다니잖아요. 부안해동 하는 거죠. 부안해동. 남이 장가니까 남이 재건축 사니까 나도 사야 되겠지. 그래서 절대 퍼스트 무버 먼저 치고 가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이 안 좋을 때 뭔가를 좀 사고 매집한다. 이렇게 뭔가를 좀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꼭 뭐랄까 남이 이제 하면 또 남이 안 하면 본인은 또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이제 이건 뭐 어느 정도의 그 웃음의 소리인데요. 그 양이 됐든 곰이 됐든 황소가 됐든 돼지가 됐든 이렇게 어떤 가지 됐든 간에 재테크를 할 때는 자기 주관이 뚜렷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테크에는 기술이란 게 없어요. 어떻게 재테크를 뭐 저도 요새 좀 탁구를 배웁니다면은 골프나 탁구를 배웠던 무슨 좀 테크니컬한 기술이 있으면 2급 자격증을 따면은 다 제가 돈 벌게. 그래서 재테크는 기술이 아닙니다. 기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술인 것 같지만 테크하니까 기술인 것 같지만 아니고요. 재테크는 습관입니다. 습관. 어제 가면 우리 책에 어떤 거 보면 외국 책 보면 부자들의 습관, 가난한 아빠의 습관 하듯이 습관을 재테크는 습관부터 바꿔야 됩니다. 습관부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고자 재테크는 어디 가서 기술을 따서 기술 자격증처럼 1급, 2급이 있는 게 아니고 재테크는 습관부터 바꿔야 된다. 아까 너무 탐욕스러울 수도 없고 남이 가니까 가는 것도 아니고 너무 게으르고 이런 게 아니라 습관. 자, 재테크에서 재테크가 되고 재테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이기는 쪽의 부동산을 선택하고 이기는 쪽의 부동산에 서기 위해서는 재테크에 서기 위해서는 습관을 오늘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제가 잔소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감히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30년에 있다 보면은 거의 애물단지 물건을 사가지고 이미 뭐랄까 이 표현은 적절한지 모르지만 물건을 몇 개 산 것이 쓰레기 물건이고 이미 정말 어떨 때는 내가 그냥 애물단지 그냥 종합병원 같은 느낌을 들어요. 비애감을 느껴요. 제가 어떻게 풀어드릴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저질리기 전에 몇 가지는 이것만이라도 습관을 들이면 생각을 하면 적어도 절반은 성공이다 하는 뜻에서 제가 6가 원칙을 정했어요. 이것만이라도 사장님, 사모님 오늘 이거 부동산 싼 금매 물건이 왔는데 이거 한번 사보실래요? 또 어디서 누가 뭘 좋은 물건을 추천하면 가만히 계약하러 가기 전에 잠깐 10분간 6가 원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1번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세법적인 개념에서 내가 뭘 하나? 매수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 명의로 할까? 누구 명의로 할까? 우리 집사람하고 공동 명의로 할까? 이참에 우리 애들 앞으로 증여 겸 자녀 앞으로 할까? 이렇게 누구라는 것이 굉장히 첫 단추가 중요하죠. 왜? 캐피탈 게인이 양도소득이 발생해서 이 물건이 팔아서 나한테 캐시가 들어오기까지 아웃될 때까지 굉장히 명의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새 함부로 또 명의 신탁을 할 수도 없고 또 명의를 빌릴 수도 없고
차명 거래를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매수할 때부터 누구부터 좀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어떨 때는 공유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엔 누구 명의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이렇게 상담 중에 이 누구라는 것도 중요한데 언제 사야 되는지를 자꾸 물어요. 자꾸 제일 많이 무슨 이게 주식일까요? 데이 트레이닝 하는 주식일까요? 어느 주식을 오늘 사가지고 언제 팔까요? 이런 건데 저는 이렇습니다. 오전에 팔았으면 오후에 사세요. 문서를 오늘 놨으면 바로 오후에 가서 문서를 다시 잡으십시오. 이런 거. 물론 큰 틀에서 앞으로의 시장이 안 좋다든지 앞으로의 정대책을 발표할 때 굉장히 어떤 강화시켜서 뭐 이렇게 거래를 할지 세무 정대책을 타이트하게 짠다 그러면 굳이 지금 빠르게 선택해서 내가 매수할 필요는 없겠지만 물건에 따라서 개별성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주식이나 채권처럼 데이 트레이너처럼 그렇게 부동산이 그냥 막 이번 주에 안 사면 뭐 이렇게 그러나 이제 그 우리가 뭐라 하지 마케팅 쪽에서는 사모님 오늘 안 사면 안 됩니다. 내일은 이 물건 없어집니다. 금매 물건이 당장 이거 하나 나왔습니다. 딱 이거 하나 나왔습니다. 이런 마케팅 전략을 펼 수는 있으나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언제 산다는 뜻은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아까 거시적인 경계 개념으로 본다면은 뭐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지만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죠. 세 번째가 어떻게 사는 방법이겠죠. 어떻게 사느냐. 이건 뭐 간단하죠. 어떤 걸 사시는 분은 내가 한 것은 적어도 아파트를 하나 사더라도 3개 이상 부동산에 좀 가보십시오. 또 로컬 부동산 사장님은 아선인주적으로 우리 쪽의 아파트만 앞으로 잘 될 거라고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했는데 옆 동네 부동산도 가보십시오. 발품도 파십시오. 이렇게 해서 어떤 정보의 비대칭에 안 빠지면 에버스 셀렉션 역선택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군데 발품을 좀 파는 방법이죠. 그래서 과거처럼 정보가 단절된 게 아니고 정보는 이제 많이 깔려 있는데 이 중에서도 진짜로 알짜 나가 재테크를 잘 할 수 있는 정말 재테크가 안 되고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정보를 많이 그 다음에 전문가 도움도 받고 그 다음에 정보를 많이 가진 자가 이기겠죠. 그래서 이건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4번이 뭘 사야지 오릅니까? 중국, 홍콩 주식 많이 물어보죠. 3,000개가 넘죠. 부동산도 대별해도 한 20개가 넘지 않습니까? 근생시설을 사야 되냐, 계명주택을 사느냐, 도시형 생활주택을 살까, 다중주택을 살까, 분양권을 살까, 입주권을 살까, 꼬마 빌딩을 살까, 단독을 살까. 뭐 많지 않습니까? 토지도 사는데 토지도 어디를 사야 되는게 뭘 사야 된다는 것은 트렌드 워치. 그때 트렌드의 워치. 그러니까 트렌드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지만 각 부동산의 개별성이 가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아주 중요하다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실거래장가 장기적으로 2년 동안 가지고 있을 건가? 아니다.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다가 자녀한테 증여 및 상속할 거야. 오래오래 가지고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요새는 또 해외 주식도 주식이지만 해외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 겁니다. 뭘 사야지 오를까? 어떤 종목을 사야지 더 많은 수익률이 오를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새 좋아하는 게 수익형 부동산을 많이 얘기합니다. 수익형 부동산을. 2009년부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수익형 부동산의 가장 강점이 뭘까요? 소극적 소득이죠. 소극적 소득. 액티브한 인컴. 그러니까 내가 젊었을 때 리타이어 하기 전에는 일을 해서 근로소득이나 이런 액티브한 소득이 얼마든지 창출되지만 나이가 들어서 이제 리타이어를 했다면 내가 가진 은퇴 자산이 돈이 돈을 벌게 돈이 돈을 굴리게끔 하는 소극적 소득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
젊어서 내가 50 이전에 나는 좀 부자 반열에 오를 거야. 그런 분들은 약간 젊은 분들은 이걸 부동산 물건이든 주식 물건을 살 때 공격적이고 약간 리스크가 존재하더라도 그런 걸 사야겠지만 60이 넘으면서 이제 리타이어 아까 소극적 소득이 필요하신 분들은 내가 일을 안 하고라도 그게 소극적 소득의 대표적인 게 임대료 대 임대료를 받으려면 어떤 물건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해요. 어디입니까? 어디에? 입지죠, 입지. 중국말로 어디에 사야 되죠? 무엇을 사야 되죠? 뭘로 사건을 벌이냐 이거죠. 입지. 어디에 사야 될까요? 요새 잘 나간다는 뭐 세종시에 살까요? 아니면 제주도가 잘 나간다. 또 해외 주식, 해외 증권, 또 해외 부동산, 베트남이 부동산이 뭐 싸라더라. 어디에? 입지죠. 또 입지도 뭐 그렇게 큰 틀의 입지가 있고 두 번째는 역세권 중심으로 가야 되느냐. 뭐 요새는 뭐는 습세권, 공세권, 몰세권 여러 가지 상품마다 종류마다 어디에 사야 되는지를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디라는 개념은 과거에는 TOT처럼 어떤 타임 오브 타켓 동시에 부동산이 막 올려든 시절에는 아무거나 사놔도 중도금 치르러 갈 때 웃었는데 지금은 스나이퍼 이론. 강남 사거리를 사더라도 9번 출구에 살래 4번 출구에 살래 따라서 명함이 틀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디에 산다는 것은 진짜로 분석을 많이 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 개념입니다. 어디에 무엇을. 그래서 이런 유가운층만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가더라도 그 물건을 볼 때 그 메리트와 디메리트가 좀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누가 우리가 신문 기자들이 기사를 하나 쓸 때도 이렇게 유가 원칙을 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기사거리가 좀 재미가 없잖아요. 하물며 전 재산을 투자할 때는 적어도 이런 습관을 부자는 아까 부자 되는 사람은 습관 부자들은 꼭 이런 것을 따져보죠. 습관 전문가를 찾아가고 전문가 의견을 존중하고 사기 전에 팔기 전에 세무가 또 변호사하고도 상담을 하고 왜요? 평생 벌어놓은 시드몬이지 않습니까? 평생 동안 벌어놓은 돈이기 때문에 중요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절도 있었죠. 진짜로 토지가 부동의 자산이 가격이 뛰어서 재테크를 충분히 했다고 나는 만족하는 분도 있고 또 내가 좀 부자가 돼보겠다고 이제 시작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럴 때 대부분이 과거를 한번 보거든요. 과거를. 제가 부동산 투자할 때 죽은 과거는 죽은 과거로 하여금 스스로 묻게끔 내버려둬라 그랬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TV를 보니까 쌍팔년도에 88년도에 요새 무슨 아파트를 하면 우리 필리핀들이 삑 하고 그래서 요새는 이제 쓰지를 않아요. 무슨 아파트 A라는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그 당시 5천만 원이었다. 지금은 이게 20배가 올라서 10억도 넘는다. 12억 2천, 3천 이렇게 간다더라. 과거 얘기를 해요. 자, 현재에 뒤돌아봅니다. 말죽거리 땅이 67년, 8년도에 얼마 했는데 지금 얼마다더라. 그래서
과거를 이렇게 해상하면 지금 내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를 봅니다. 미래를 보는데 이제 두려운 겁니다. 아, 이거 또 오를까? 이렇게 올랐는데 또 오를까? 설마 지금보다 더 얼마나 오르겠어? 내가 막차를 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파가 오면 지가 뭐를 과거와 미래를 좀 분석해서 정답을 좀 정답에 가깝게 이렇게 찾아낸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인간인지라 여러 가지 유혹하는 상품도 많고, 이렇게 갈까 저걸 살까, 재건축을 살까 단독을 살까, 아니야 오피스텔을 살까, 아니야 제주도로 가서 살까, 아니야 그래도 강남 4구가 낫겠지. 이런 많은 유혹과 또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딱 이겁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어느 재산이든지 어느 재테크든지 정답은 없습니다. 리스크가 다 있는 거죠. 리스크가. 수익률이 있는 곳엔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걸 너무 정형화 시켜가지고 수학 공식적으로 이것을 분석하려는 분도 꽤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기에 맞는, 자기한테 주어진 돈을 가지고 충분히 재테크를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는 그런 현재에 지금 서 있어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앞으로 아파트가 더 오를 것이라는 것을 하는 것을, 앞으로 이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아파트가 더 올라갈 겁니다 하는 것을 제시해라면 100가지도 제시할 거고요. 거꾸로 이제는 이만큼 올랐으니 아파트가 인구 절벽, 그 다음에 우리 가계부채, 금리, 환율, 세계적인 추세, 남북 대립관계, 초과 공급, 내년 올해 80만 채의 이주에 대한 역전세난이 우려된다는 등 수없이 올라갈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크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트렌드에 맞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 적어도 이익은 낮지 않지만 보합 수준에서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올라갈 길밖에 없는 거거든요. 세금을 포함해서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기회비용까지도 좀 따져서 이런 물건들을 찾아서 연구해서 적어도 재테크에 한 발을 내딛는다면은 적어도 재테크로부터는 약간 리스크에서부터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견문의 12강에 의해서 우선은 재테크 습관부터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가져서 제가 이제 쭉 유가 원칙에 의해서 한번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해봤는데, 아까 제가 마지막에 왜 유가 원칙에 왜를 내가 빼먹고 놔뒀는데, 이건 당연하죠. 할 필요가 없는 게. 왜요? 내가 앞으로의 노후 생활이, 앞으로 100세까지 사신다는데 앞으로 40년 동안 아까 소극적 자산을, 인컴 수입을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은행에 놔두면 놔둘수록 손해다 하니까, 요새는 그런 것도 같잖아요. 신문 보니까 이번에 은행에 이렇게 초저금리 시대인데도 은행에 돈을 갈 곳이 없으니까 128조 이런 식으로 돈이 많이 모이는 것 같은데 돈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왜 해야 되는지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16강은 제가 잔소리 강의라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리타이어 아닙니까? 같은 말로 다시 타이어를, 인생의 앞으로 40년간 써먹을 인생의 수레바퀴의 타이어를 다시 교체하는데 필요한
돈이, 자금이 우리가 재테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뭔가는 해야 된다는 뜻이죠. 왜 그러냐면 현물 가치와 우리가 현금 가치에서 자꾸 현금의 가치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할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 우리가 요 17강이 다음에 할 얘기인데요. 과거에 300불 시대에 우리 아파트 하나 샀던 것들, 그게 대부분 우리 주공 아파트, 반포, 개포, 그 다음에 잠실 이것이 지금 가장 3만 불 시대인 현 시점에 와서 볼 때는 이게 가장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걸 전세나 살고 재테크를 안 하고 이랬던 분들은 지금 재테크를 안 한 걸 후회를 하겠죠. 두 번째, 그 이후에도 우리가 1,700불에서 1,800불대의 아파트를 구입할 기회가 많았었어요. 그게 88년도죠. 88년도. 이럴 때 또 재테크를 안 했잖아요. 왜 해? 내가 귀찮게 왜 해? 공직사회에 나가서 장관, 차관 되실 분들이야 투기하면 안 되시죠. 지금 제가 아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투기를 해라는 게 아니고 투자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제대로 안 하면 재앙이 오는 거 아닙니까? 재앙이. 이게 왜 3개짜리인지 아십니까? 이게 스팀을 받는 거예요. 열을 받아서요. 이 불이에요. 근데 지금도 재테크를 해라 그러니까 이 재테크를 하시는 분이 많아요. 이게 애물단지. 가격이 오르고 3개월 내에 팔고 싶을 때 팔리는 그런 현금 자산성을 사고 재테크를 해라 그랬더니 평생 팔리지도 않는 애물단지 보관소. 이런 걸 3-4개씩 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공부를 하려면 재테크를 제대로 유가 원칙이라도 좀 따져보고 부동산에 가서 도장을 찍고 재테크 현장에 가서 실금을 휘둘려야지 안 그러면 자기 자신을 베일 수가 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16강 재테크와 재테크의 경각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17강에서 배울 거고 이춘모의 재테크 시간, 재테크 시간 여러분들이 고민이 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고민이 다 해소되는 그날까지 강의는 계속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모였습니다.